미국 뉴욕에 위치한 보스턴 대학, 한국을 국가 취급도 하지 않는 미국인, 인종차별을 서슴지 않는 미국인, 한국을 성형 왕국이라며 조롱하던 미국인들까지. 그들이 앞다투어 포리아라는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오는 겨울 한국을 가겠다고 선언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 보스턴에서 살고 있는 바바라 윈터라고 합니다. 저는 스스로를 완벽한 사람이라고 믿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해왔죠. 실제로 학교에서 인기 투표를 하면 항상 제가 1등으로 꼽힐 정도로 미모도 괜찮았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게다가 뉴욕에서 요식업으로 성공하신 아버지 덕분에 부족한 것 하나 없이 잘한 걸 넘어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살았어요. 제가 원하는 건 항상 이루어졌고 17년 동안의 인생에서 어려운 것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18살이 되던 해에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의 걸림돌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를 방해하던 걸림돌은 바로 한국에서 온 수지였습니다. 수지가 처음 학교에 왔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자존심 상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수지가 저보다 예쁜 건 사실이었거든요. 애가 적당히 예쁘면 주변 애들도 네가 수지보다는 낫지 라고 말할 텐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빈말이라도 그런 말을 못 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거짓말인데 그런 소리를 왜 하겠어요. 당연히 제가 항상 1등을 차지했던 인기 투표의 새로운 여왕은 수지가 되었고 저는 2등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키가 좀 작은 편이에요. 160cm도 안 되죠. 반면에 수지의 키는 170이 넘었고 팔다리가 길쭉길쭉한 데다가 얼굴도 작아서 모델 같았습니다. 한국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키가 중요한 요소예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예뻐도 키가 작으면 여자로 보이지 않는다며 만남을 거부하는 남자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관심 있는 남자가 생겼을 때 키가 걸림돌이 되었던 적도 꽤 많아요. 이렇다 보니 수지는 저의 자격지심을 건드리는 존재였습니다. 당연히 꼴도 보기 싫었죠. 그래서 수지가 뭘 하든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지가 왔다는 한국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찾아보다 보니 옳다구나 하는 게 있더라고요. 바로 한국이 성형 강국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저와 친하게 지냈던 여자애 중에 중국에서 온 창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걔가 한국의 안 좋은 점들을 전부 알려주었어요. 한국에 한번 가봤는데 여자들 얼굴이 전부 똑같이 생겼더라고. 너 혹시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 들어봤지? 노래가 하도 유명해서 강남에 갔었는데 거긴 진짜 똑같이 생긴 여자들만 돌아다녀. 그냥 그런 게 있다더라 라는 뉴스도 아니고 직접 겪어본 내용이라는데 이걸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창희의 말을 완전히 믿고 수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야, 한국은 성형 왕국이라며? 그러면서 같은 반 애들에게 강남미인도라는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강남에는 성형외과가 많은데 똑같은 얼굴로 성형한 사람들이 강남에 널렸다는 걸 풍자하는 사진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모두가 제 예상대로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기서 끝내지 않고 실제 강남미인도와 똑같이 생긴 실제 인물의 사진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반응이 더 뜨거워지더라고요. 실제로 이날 이후 수지를 껄끄럽게 보는 시선들이 늘어났죠.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시험을 보게 됐는데 수지가 또 전체 수석을 차지했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이 부분에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수지가 온 직후부터 1등을 빼앗겨서 익숙해지기도 했고 성적 차이가 조금 나야 아쉬운 마음이 들 텐데 수지와의 성적 차이는 이건 뭐 엄두도 못 낼 정도로 차이가 크게 나니까 넘볼 생각도 못 하겠더라고요. 전 과목이 A, A+, 이러면 말 다 했죠. 그런데 중국인 친구 창희는 달랐어요. 창희는 매번 애들과 어울려 다니는 수지가 시험을 잘 본 게 말이 안 된다며 컨닝을 한 게 분명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심증뿐이었지만 창희의 말은 제 마음을 움직이기 충분했어요. 어떻게든 수지를 물어뜯을 건수가 필요했던 제게 컨닝이라는 건 좋은 먹잇감이었으니까요. 저는 창과 함께 선생님께로 가서 성적에 장난질 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수지를 불러서 시험 문제를 다시 풀게 하셨어요. 만약 한 문제라도 틀리면 수지는 컨닝범이 되겠죠? 저와 창희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학교에다가 수지가 컨닝을 해서 선생님과 면담 중이다라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학교의 최고 유명인사인 수지의 몰락을 즐기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았어요. 역시 가십을 좋아하는 미국인들 답더라고요. 게다가 얼마 뒤에 한국인인 수지의 부모님이 뉴욕에서 성형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창희는 또다시 제 마음에 쏙 드는 말을 하더라고요. 부모가 성형외과 의사니까 자연스럽게 수술할 수 있었던 거네. 그리고 내가 알아봤는데 한국은 성형 왕국답게 성형 기술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대. 예전처럼 사람 얼굴을 다 똑같이 만들지 않는다는 소리야. 수지도 마찬가지지. 게다가 부모가 성형외과 의사잖아. 그러니 얼굴에 얼마나 신경을 썼겠어?
저는 이 말에 또 한 번 혹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을 퍼뜨렸고 소문은 진화되지 않은 채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나마 곁에 있던 수지의 친구들도 수지에게 속았다며 등을 돌리기 시작했죠. 저는 수지가 우중충해져서 학교에 오는 걸 지옥처럼 생각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학교에 와서 지나가는 애들이 인사를 받아주든 말든 인사를 하고 집중해서 수업을 듣고 좋은 성적을 얻고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야무지게 챙겨 먹더라고요. 창희는 그런 수지를 향해 음침하다. 저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하다가 집에 가면 저주인형이라도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수지를 향해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는 뭔가 다른 감정이 솟아나오기 시작했어요. 남들 시선 신경 쓰지 않고 고고하고 묵묵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수지가 멋있어 보일 정도였습니다. 제 눈은 점점 수지만 쫓았고 수지를 가까이에서 보면 볼수록 제가 수지에 대해 너무 많은 걸 오해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말 초등학생도 안 할 법한 유치한 짓을 했더라고요. 수지는 다른 학생들이 대충 집어던지고 간 쓰레기를 자기 손으로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이었고 수업이 끝나면 칠판을 닦는 것도 항상 수지였습니다. 체육 시간이나 음악 시간에 교실을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마지막까지 교실에 남아 문을 잠그는 것도 수지였죠. 수지를 보지 않았을 때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 수지는 자신을 괴롭히고 놀리는 저희를 뒤에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지에게 미안한 점을 하나둘 적어 내려갔어요. 적으면 적을수록 너무했다 싶더라고요. 이것들을 가지고 한국에서 왔던 수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할 건데 수지가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 잘못은 바로잡아야 했기에 미안한 일들을 다 적어서 수지에게로 가져갔어요. 너에게 정말 미안해. 1년 넘게 괴롭혀놓고 이제 와서 이러는 나를 가증스럽다고 여겨도 좋아.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다는 건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 변명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1년 전에 나는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저는 수지의 얼굴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저를 두고 가버려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수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손을 잡으며 고개를 들게 했죠. 나는 괜찮아, 봐봐라. 지금이라도 사과해줘서 고마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기 마련이래. 아마 나도 실수를 하면서 살겠지? 나도 누군가가 내 실수를 이해해주고 품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도 내 실수를 품어보려고 해. 저는 수지의 대인배스러운 모습에 감탄함과 동시에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분명 나이는 같은데 저보다 수십 년은 더 산 어른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후로 저와 수지는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창희는 그런 저를 배신자라고 했어요. 봐봐라, 쟤. 성형수술 공짜로 하고 싶어서 한국인 수지랑 붙어 다니는 거야. 두고 봐. 방학 지나고 나면 어딘가 분명히 달라져 있을걸? 분명히 달라지기는 할 것 같더라고요. 성형수술은 아니고 K-뷰티 덕분에요. 저는 수지의 집에 가서 수지가 쓴다는 한국 화장품들을 써볼 수 있었어요. 저는 미국에서 만드는 것들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미국, 그 다음 독일, 그 다음은 프랑스, 이렇게 생각했죠. 왜냐하면 이 나라들이 뷰티나 패션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뷰티의 최강자는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화장품 성분 같은 건 신경 안 쓰고 그냥 좋다는 거 아무거나 바르는데 수지는 성분 하나하나 따지더라고요. 사실 수지는 백인보다 더 하얘 보입니다. 백인들은 말이 백인이지 사실 붉은기가 더 심해요. 하지만 수지는 하얀 걸 넘어서 피부가 투명했습니다. 그리고 수지를 통해 알게 된 한국인 분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다들 깨끗한 피부에 잘 정돈된 머릿결과 손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신기하다고 하니까 수지는 이게 무슨 신기한 일이라고 오버하지 마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정말 놀랄 일입니다. 미국 패스트푸드점 직원이 음료를 담는 영상이 SNS에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영상이 엄청난 논란이 되었습니다. 직원이 아주 긴 인조 손톱을 붙이고 있었는데 인조 손톱잇과 진짜 손톱 사이에 때가 껴 있었거든요. 위생 논란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이 논란이 해외에서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그게 뭐가 문제인데? 라는 식으로 반응했어요. 제가 왜 한국인들의 위생 상태에 놀랐는지 아시겠나요? 게다가 제가 학교에서 만난 미국, 유럽권 애들은 전부 씻는 걸 굉장히 게을리했습니다. 흑인들은 드래그 머리라는 걸 많이들 하는데요. 드래그 머리는 관리하는 게 워낙 까다로워서 머리를 감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몇 년이나 머리를 안 감은 애도 있었어요. 냄새 나지 않냐고요? 당연히 나죠. 그런데 왜 주변에서 가만히 있냐고요? 냄새가 역하기는 해도 사람 머리에서 냄새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국이었다면 사람 머리에서 냄새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으니 냄새가 나기 전에 깨끗하게 씻어야겠다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여기는 미국입니다. 한국인들의 그런 기본적인 위생관념이 통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리고 수지를 만나기 전까지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흔한 미국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를 만나면서 전혀 달라졌고, 겨울에는 4일 혹은 일주일에 한 번 샤워했던 횟수가 하루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어요. 확실히 씻으니까 데오드란트 같은 걸 안 뿌려도 냄새가 덜 나더라고요. 제가 수지를 통해 깨끗한 사람으로 거듭나던 그때 오랜만에 중국인 창희가 나타났습니다. 창희는 언제 사귀었는지 모를 애들을 데리고 와서는 건들거리며 저와 수지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그러더니 어디서 배웠는지 코를 틀어막더라고요. 냄새나. 봐봐라. 너한테서는 썩은 치즈 냄새가 나고, 수지, 너한테서는 마늘 냄새가 나. 남한테 피해주지 말고 그냥 집에 들어가면 안 돼? 아니면 샤워실 가서 빡빡 씻던가. 너무 전형적인 인종차별적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냄새를 가지고 하는 인종차별을 중국인 창이 하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창이야말로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애들 중 하나였습니다. 서양인들에게서 나는 냄새랑은 조금 달랐죠. 창이 몸에서 나는 냄새의 원인을 알게 된 건 창과 친할 때 창이 집에 저녁 식사를 하러 가서였습니다. 온 집안에 창이 냄새가 퍼져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중국 음식에 들어가는 향신료 냄새였습니다. 중국 향신료 냄새를 맡아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설탕을 녹인 것처럼 달달한 냄새도 아니고 어딘가 모르게 쿰쿰하고 기분 나쁜 냄새가 나요. 오래 맡고 있으면 머리가 어질어질해질 정도였죠. 먹는 것 때문에 몸에서 냄새가 나는 건 수지가 아니라 창이었습니다. 수지도 마늘을 많이 먹기는 했지만 수지에게서 마늘 냄새가 나지는 않았어요.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이 마늘을 통째로 씹어 먹는 줄 아는데 한국인들은 마늘을 다양한 형태로 먹더라고요. 구워 먹기도 하고 갈아서 음식에 넣어 먹기도 하고 생으로 먹기도 하죠. 그런데 생으로 수십 개를 먹지 않는 이상 심하게 마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으로 마늘을 수십 개 먹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리고 제가 만난 한국인들은 모두 마늘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항상 양치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요. 양치하니까 또 할 말이 있는데요. 저는 치약 칫솔통을 가지고 다니면서 양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양치하는 걸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해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싫어해요. 그런데 밥을 먹으면 당연히 양치를 해야 하는 수지를 보다 보니 남이 양치하는 걸 불쾌하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더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마인드 자체를 깨부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양치를 아침, 저녁 이렇게 2번을 했지만 제 주변에는 하루에 한 번 양치를 하는 애들도 허다합니다. 깜빡하고 하루는 건너뛰었다고 하는 애들도 많죠. 그 중에는 창이도 있습니다. 창이와 친하게 지냈을 때 창이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면서도 입냄새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자꾸 냄새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채취로 입냄새로 고통을 주던 창이 냄새라는 키워드로 수지를 공격했다는 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지 강조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창희에게 야, 냄새 얘기하기 전에 내 냄새나 돌아봐. 너 어제는 양치했니? 나한테 3일 이상 안 해본 적도 있다고 자랑하듯 말한 적 있지 않아?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창희는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에게는 꼭 되돌려 놓고 싶은 게 있었어요. 바로 수지가 성형미인이라는 거짓 소문이었죠. 수지는 자기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제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문을 바로잡고자 노력했지만 성형미인이라는 낙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우연한 계기로 수지가 자연미인이라는 게 드러나게 되었어요. 학교에서 풋볼 경기가 있던 날인데 하필 공이 수지의 얼굴로 날아왔습니다. 재빠르게 피하면서 정면으로 부딪히는 건 피했지만 왼쪽 광대부터 코가 공에 강하게 부딪혔죠. 난리가 났습니다. 코도 하고 눈도 하고 돌려 깎기까지 했다는 수지가 얼굴을 다쳤으니 재수술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또 다른 소문이 생긴 거죠. 그런 얘기를 떠들던 사람 중 몇 명의 바람과 달리 수지는 다음 날 멀쩡히 학교에 왔습니다. 물론 거즈 같은 걸 붙인 상태였고 붓기와 멍이 있기는 했지만 수술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죠. 이때 사고로 인해 수지가 성형미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한 번에 증명할 수 있었어요. 성형미인이라면 당장 수술을 해야 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수지는 병원에서 찍은 엑스레이 사진도 보여주었습니다. 그 어떤 보형물도 없다는 게 드러난 거죠. 이후로는 저 같은 애들이 많아졌습니다. 수지에게 큰 잘못을 했다며 사과를 해오는 애들도 많았어요. 민망해서 쭈뼛거리는 애들도 있었죠. 그리고 수지는 저에게 그랬듯 그 아이들 모두를 품어주었습니다. 한 번 일이 풀리기 시작하니 다른 일도 술술 풀리더라고요. 어느 날 학교를 갔는데 다른 반 애가 저희 반으로 와서는 수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수지에게로 다가와서 햄튼 병원의 닥터 최를 아냐고 묻더라고요.
수지는 당황스러워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햄튼 병원에서 일하기는 하신다 라고 말했죠. 그러자 그 아이는 뭐가 그리 반가운지 방방 뛰며 속사포로 말을 내뱉었습니다. 우리 학교에 닥터 최의 딸이 학교에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바로 너였어? 수지야, 너네 아버지가 내 동생을 살렸어. 알아? 뭔가 이상했어요. 수지의 부모님이 의사이기는 하지만 성형외과 의사잖아요. 저는 성형외과 의사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외과나 응급의학과, 내과도 아니고 성형외과는 단순히 얼굴을 좀 더 예쁘게 만들어주는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은인이라니? 알고 보니 수지의 아버지는 그냥 성형외과 의사가 아니라 화상 전문의였어요. 그리고 수지의 아버지가 살려줬다는 아이의 주치의였죠. 수지를 찾아온 쌤의 동생은 전기사고를 당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순식간에 전기가 통하면서 온몸이 익어버렸고 한쪽 팔의 손가락 3개가 오그라들면서 사용불능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살려낸 분이 수지의 아버지였어요. 수술을 통해 손가락 3개를 펴냈고 모양이 온전하지는 않지만 재활을 통해 일상생활은 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게다가 수지의 어머니는 샘의 동생의 피부를 이식하는 수술을 진행하실 예정이었고 그쪽 분야에서는 최고라 수술 결과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샘은 수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의사들은 다 안 된다고 말했는데 네 부모님만 살릴 수 있다고 하셨어. 너희 가족이 미국에 와서 정말 다행이야. 그러자 수지는 샘에게 그건 내 공이 아니고 내 부모님이 하신 일이잖아. 감사 인사를 받아야 하는 분은 부모님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샘, 내가 부모님을 더 자랑스럽게 여겼으면 해서 알려준 거지? 정말 고마워. 그리고 네 동생이 무사하다니 다행이야. 쾌유를 빌게.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수지였다면 콧대가 이렇게 높아져서는 으스댔을 거예요. 봤지?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까불지 말라고 말하면서 어슬렁거렸을 겁니다. 그런데 수지는 매사에 신중했고 겸손했어요. 게다가 샘이 민망해하지 않도록 샘의 마음을 읽어주었으며 샘의 동생의 쾌유까지 바래주는 아주 완벽한 언어를 구사했습니다. 예전에 한번 영국 귀족 언어를 배워본 적이 있어요. 자신의 의지와 뜻을 분명히 하면서도 상대를 존중하는 언어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수지는 그런 귀족 언어를 능수능란하게 해내더라고요. 나이는 같지만 이렇게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은 제 인생을 통틀어 수지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제가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한 번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미국의 의학이 가장 발달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지의 부모님이 한국에서 온 의사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영어가 안 되는 한인들을 위한 병원을 운영하시겠거니 생각했죠. 그런데 전혀 아니었더라고요. 미국 의사들도 감히 못하겠다는 수술을 집도하고 살려내는 실력이 있는 분들이셨습니다. 얼마 뒤 방학이 되었고 저와 수지, 샘을 포함한 몇몇 학생들은 뉴욕주 롱아일랜드에 있는 휴양지로 향했습니다. 보호자 명목으로 휴일이었던 수지의 아버지와 함께 간 헤라의 부모님도 함께 갔죠. 헤라라는 친구의 부모님은 미국에서 금융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돈도 많으신 분이셨고 동양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신 분들이셨어요. 미국 우월주의? 이런 게 강하신 분이셨죠. 아니나 다를까 헤라의 부모님의 태도가 굉장히 불량했습니다. 수지의 아버지에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더라고요. 성형외과 의사라면서요? 그거 그냥 돈 벌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닌가요? 모름지기 의사라면 사람 목숨을 살릴 생각을 해야지. 지방 잘라내고 얼굴 고쳐주는 게 무슨 의사라고. 그리고 성형은 부작용도 심각하지 않나요? 환자한테 부작용을 안겨주는 게 무슨 의사예요? 암살자지. 수지의 아버지는 허허 웃으며 모든 상황을 넘기셨습니다. 확실히 애들 앞에서 어른들이 싸우는 게 보기 좋지 않으니까요. 실제로 헤라의 부모님이 이런 식으로 굴 때마다 분위기가 차갑게 식고는 했습니다. 헤라의 부모님은 예전에 저 같았어요. 수지의 아버지가 별 반응을 하지 않자 더 열이 받았는지 더 격하게 신경을 긁더라고요. 아참 우리 헤라한테서 들은 건데 수지는 초등학생 때 이미 성형 수술을 했다면서요. 부모가 신경 써서 해줘서 그런지 수술이 자연스럽게 잘 됐네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부모가 자식 얼굴에 칼을 댈 생각을 해요. 이건 너무나 반인륜적인 행동 아닌가요? 한국은 외모지상주의가 심하다던데 당신 같은 부모들 때문에 애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 사람들이 약을 잘못 먹었나 했습니다. 자식벌 되는 애들 앞에서 대체 이게 무슨 추태인지 어린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미성숙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저를 포함한 다른 애들도 눈치를 보는 게 느껴졌는지 수지의 아버지는 처음으로 따끔하게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그만하시죠. 애들이 봅니다. 그리고 제 딸 수지와 관련된 얘기는 전부 다 거짓이니 앞으로는 헤라의 말을 잘 걸러서 들으시는 게 좋겠네요.
그러자 헤라의 아버지는 고작 동양인 주제에 감히 내 딸 헤라의 이름을 입에 올린다 라며 수지의 아버지를 밀치기 시작했어요. 큰 싸움으로 번질까 두려워하던 그때 멀리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멀리 바닷가에서 보이는 건 지느러미였어요. 순간 얼마 전 롱아일랜드에서 있었던 상어물림 사고가 생각났습니다. 비명소리가 난 곳에서는 한 아이가 미친 듯이 헤엄쳐 달려오고 있었고 그 뒤에는 헤라가 있었습니다. 아이들 쪽으로 상어가 향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어른들은 소리를 질렀지만 실제로 달려간 사람은 수지의 아버지뿐이었습니다. 헤라의 아버지는 수영을 못하는지 밖에서 동동거리면서 구조 요원을 찾는 것밖에 못했습니다. 순식간에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향한 수지의 아버지는 재빠르게 두 아이를 양쪽에 들쳐매고 전속력으로 뛰어나오셨습니다. 그때 구조 요원들이 합류하여 아이들은 무사히 바닷가를 나올 수 있었어요. 맨몸으로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뛰어드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수지 아버지는 일말의 고민 없이 뛰어든 거죠. 한국은 남자들이 모두 군대에서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의사였던 수지의 아버지는 대한민국 해군에서 군의관으로 복무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전투 수영 훈련도 많이 했었고 구조 자격증까지도 보유하고 있으셨던 겁니다. 아이들이 모두 무사히 물 밖으로 나왔지만 헤라의 발이 어딘가에 찢겨 피가 철철 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봤던 수지 아버지는 서둘러 지혈을 하고 응급처치를 하셨고 수지에게 얼른 신고하라고 말했어요. 피가 워낙에 많이 났던 터라 헤라는 패닉에 빠졌고 그런 헤라를 지켜보던 헤라의 부모님은 빨리 어떻게 좀 해보라면서 수지의 아버지를 계속해서 닥달하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그렇게 무시했으면서 당신이 의사이니 뭐라도 좀 해봐라 라며 애원하는 게 참 이중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수지 아버지였으면 응급처치만 해주고 앰뷸런스 불러서 태워보냈을 겁니다. 이후로 구급차가 도착했고 헤라 부모님은 헤라와 함께 구급차에 탑승하여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수지 아버지께서는 저희에게 즐거운 여행을 왔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유감이라면서 뭉칫 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가까운 곳에서 이걸로 시간을 보내고 수지에게도 아이들과 함께 이곳에서 멀리 가지 말고 근처에서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라고 당부하셨죠. 그러면서 수지 아버지께서는 헤라가 갔던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수지 아버지 마저 떠나고 수지는 저희들에게 이런 제안을 하더군요. 그래도 헤라는 우리 친구인데 우리도 병원에 가보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이었어요. 저는 사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헤라 부모님이 그렇게 수지 아버지에게 시비 걸고 못되게 굴었는데 뭐 그렇게까지 애쓰려고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함께 갔던 친구들이 모두 수지의 말에 동의했기에 저희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도착한 뒤 저희는 병원 로비에서 수지 아버지와 헤라 부모님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었죠. 헤라 부모님은 수지 아버지에게 허리를 숙여 굽신대고 있었고 수지 아버지는 그런 헤라 부모님을 다독이며 괜찮다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수지 아버님. 저희가 뭘 몰라도 너무 몰랐어요. 저희가 그렇게 무례하게 굴었는데도 우리 헤라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헤라의 부모님이 눈물을 훔치며 말하자 수지의 아버지는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헤라는 우리 수지의 친구잖아요. 이 상황을 알고 봤더니 병원에 도착했을 때 헤라를 보게 되었던 의사들이 응급처치가 너무 잘 되어서 아이가 큰 위험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수지 아버지에게 칭찬에 칭찬을 거듭했던 모양입니다. 사실 헤라가 어디서 찢겼던 건지 모르는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고 피를 굉장히 많이 흘려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었던 일을 수지 아버지의 응급처치 덕에 막을 수 있었던 거죠. 그때야 헤라 부모님은 깨달은 거였습니다. 수지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헤라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구나 했던 거죠. 수지 아버지는 그것에 그치지 않고 헤라의 발에 난 흉터가 남지 않을 수 있도록 자신의 병원에서 케어까지 해주셨습니다. 그 덕에 헤라는 잘 회복했고 멀쩡하게 일상생활을 하는 중입니다. 이날 이후 저와 수지, 헤라, 샘을 비롯한 다른 아이들까지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수지를 중심으로 여전히 가깝게 지내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관계를 넘어 부모님들까지도 모두 굉장히 친해지셔서 종종 단체로 많은 가족들이 모여 여행도 가고 식사를 하기도 하며 지내고 있죠. 동양인을 차별하던 미국인, 한국은 성형 왕국이라며 무시하던 미국인, 한국은 보잘것없는 작은 나라라 말하던 미국인들까지 한국에서 왔던 수지와 수지 가족들이 이 모든 사람들의 편협한 마음을 날려버린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 유학을 왔던 한국인들, 미국에 이민을 왔던 한국인들,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이들의 생각과 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확실히 미국인들과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제 글을 보는 한국인들은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 한국인들의 도덕의식, 남을 배려하는 마음, 이게 굉장히 신기하고 독특한 행동들이라 이슈가 될 때가 많죠. 저희 친구들 중에 쌤의 어머님이 굉장히 쾌활하세요. 저번에 수지, 저, 헤라, 쌤 이 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식사를 하던 자리가 있었는데 여기서 쌤의 어머님이 우리 이 모임에 이름을 갖자면서 이야기했었어요. 포리아라는 이름이었죠. 뭔 뜻인가 싶어 여쭤봤더니 지금 이 네 가족인 포를 뜻하고 코리아의 리아를 붙여 우리는 국적이 다르지만 코리아로 뭉쳤다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포리아 꽤나 괜찮은 이름 아닌가요? 여하튼 저희 이 네 가족은 오는 12월 한겨울 한국으로 단체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물론 한국인인 수지 가족들이 선두에 서서 저희를 가이드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데도 저는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일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한국에 간다고 하니까 서로 부럽다고 난리더라고요. 이런 좋은 사람들이 한국에는 지천에 널려 있을 텐데 얼마나 역동적이고 멋진 국가일지 하루빨리 한국의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요. 그럼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포리아, 뭔가 한국인으로서는 자부심이 느껴지는 모임 이름이네요. 이렇게 가족들이 뭉치는데 우여곡절 많으셨지만 앞으로는 언제나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응원합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여우튜브 1, 여우튜브 2 이렇게 2개 채널이 운영되는데 두 채널 모두 구독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좋은 사연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만의